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아 리라고 합니다. 현재는 유럽의 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28살의 프로 농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지금, 저는 서울 강남의 어느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WNBA 챔피언 결정전 MVP, 미국 농구계의 별이라고 기억할지 모르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그 어떤 화려함도 아닙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좀 떨리네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정점에 있던 순간, 정확히 말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 결정적인 하루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관중의 함성 속에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결승전 마지막 슛을 넣고 동료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죠. 수많은 플래시와 카메라, 생중계, 축하 메시지 그 모든 게 마치 꿈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제 심장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승리를 이뤘는데 마음 어딘가엔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인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죠. 몇 주 후 에이전시와의 다음 시즌 계약 미팅이 열렸고 저에겐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장 계약서가 제시됐습니다. 다들 축하했고 팬들도 기대에 찼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 없던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리사 첸. 그녀는 그 유명한 이적 마케팅의 마법사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한때는 유명 축구 선수, F1 드라이버, 심지어 e스포츠 선수들까지 그녀의 손을 거쳐 브랜드가 되었죠. 저는 그녀와 몇 번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직접 LA로 날아왔습니다. 우린 작은 일식당에서 만났어요. 수트 차림의 그녀는 제게 계약서나 제안서 대신 단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에밀리아, 당신은 정말 농구가 좋은가요? 아니면 농구로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좋은가요? 그 질문은 마치 심장 한복판을 치는 듯 했어요.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농구가 좋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 당신은 이 리그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매 시즌 똑같은 루틴, 똑같은 미디어, 똑같은 기대. 이젠 진짜 농구가 아니라 브랜드 유지를 위한 루틴에 갇혀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제 안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끌어올렸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경기보다 광고 스케줄을 더 많이 소화했고 분석보다 스타일링에 더 많은 시간을 썼어요. 공을 잡을 때보다 인터뷰할 때 더 많이 웃었죠. 며칠 후 저는 WNBA의 다음 시즌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한 신흥리그 팀과 계약을 맺었죠. 언론은 충격에 빠졌고 SNS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커리어 자살이다. 이건 미국 농구계에 대한 배신이다. 아무도 그 리그에서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거다. 팬들도 양분됐어요. 누군가는 응원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분노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왜냐면 이번만큼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이적 발표가 난 직후 수천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말레이시아어. 심지어 어떤 메시지는 구글 번역기로 돌린 듯한 한국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에밀리아 선수, 당신의 선택은 우리에게 꿈을 주었어요. 한국에서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을 존경합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는 나라에서 저의 결정이 응원과 용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떠난 건 단지 미국이라는 리그가 아니라 나를 상품으로 규정하던 프레임에서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파도는 저를 결국 서울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는 아니었지만 제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나라.
잊고 지냈던 한국어 이름, 이은채라는 본명과 함께 저는 제 삶의 또 다른 페이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릴 적 단 한 번 만났던 수연이라는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와의 재회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가 이 모든 여정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적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농구를 하는지를 마주하게 된 이야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땅에서 다시 살아 숨쉬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한 단어로 말하면 이질감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언어나 문화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속에서 일어나던 정체성의 혼란, 그 낯선 감정들이 공기처럼 제 피부에 와닿았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은 정돈되고 깔끔했어요.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제가 그 공간 안에서 느낀 건 묘한 거리감이었어요. 모두가 저와 닮았는데 아무도 저를 모르고 저 역시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택시를 타고 강남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 사이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스쳐 지나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바쁘고 분명했어요. 그 안에서 저는 자신이 너무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이 내 뿌리의 일부라면 왜 나는 이렇게 낯설까?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도착해 있었던 한 통의 이메일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발신인은 낯익은 이름. 수연. 에밀리아 아니, 은채야. 혹시 나 기억할까? 메일을 여는 순간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수연이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입양 전 한국에서 함께 뛰놀던 동네 언니였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 안에 남긴 흔적이었죠. 그녀가 메일을 보냈다는 건 제가 이곳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다는 뜻일까요? 다음 날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변해 있었어요. 긴 머리를 말끔하게 묶고 깔끔한 셔츠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반겼죠. 그때 나랑 농구하던 꼬마가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더라. 수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어요. 반가움,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수연은 지금 서울의 한 스포츠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한국 로컬 농구 커뮤니티와 아카데미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제게 제안을 했죠. 너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만 같이 와줄래? 예전에 우리 놀던 동네에 지금은 작은 아카데미가 있어. 거기 아이들이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해.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곳에 가면 잊고 있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수연의 눈빛에서 그 시절의 따뜻함이 느껴졌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동네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는 체육관.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숨이 멎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작은 코트 안에 아이들이 가득했고 그중 몇 명은 에밀리아리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저를 보자 환호했고 어떤 아이는 저를 보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땅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내가 농구를 왜 시작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죠. 아이들과 함께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주고받으며 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없고 스폰서 로고가 없는 그 코트 위에서 저는 다시 선수가 되었고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밤 수연과 함께 앉아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어요. 나 이곳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원래 여기 사람이야, 은채야. 그걸 잊지 마.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는 브랜드로만 살아가지 않겠다고. 저는 은채라는 이름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땅이 제게 정체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안겨줬고 그 중심에 한 사람 한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재회는 곧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위기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져버렸고 사람들은 점점 더 저를 사람이 아닌 상징으로 보려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다시 농구와 그리고 제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예요.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부터 아이들과의 만남, 수연과의 재회, 잊고 있던 제 뿌리를 되찾아가는 여정까지 마치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감정의 온기를 싸늘하게 식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어요. 제가 수연과 함께 한국의 한 전통 식당에서 한 로컬 방송 인터뷰를 마친 직후였어요. 프로그램 제작진은 저에게 에밀리아, 한국 음식 좋아하죠? 혹시 된장찌개 드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도전해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촬영은 즐겁게 흘러갔고 저는 식당에서 내내 웃으며 진행에 임했어요. 그런데 인터뷰 중간 식사를 하던 도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유럽 리그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한 임시 레진이 갑자기 깨져버린 거예요. 씹는 순간 뭔가 부서지는 느낌과 함께 어금니 한쪽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고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포크를 내려놨는데 옆에 앉아있던 진행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디 불편하세요?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신가요? 그 말에 주변 스태프들과 식당 직원들까지 일제히 제 쪽을 바라봤고 순간 저는 무언의 압박을 느꼈어요. 이건 분명 방송 사고가 될 거야. 난 지금 무례한 외국인이 된 거야. 그 생각이 머리를 꽉 채우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임시 치과 치료가 부서졌어요. 괜찮아요. 그냥 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넘기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묘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PD는 촬영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수연과 함께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무너져 버렸어요. 나 너무 창피했어. 다들 내가 한국 음식 싫어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또 미국에서 온 태도 나쁜 선수로 보였겠지.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진짜 문제는 그 사람들이 널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 하지만 상황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SNS에는 에밀리아 리 한국 음식 거부 논란 촬영 도중 돌연 자리를 뜬 해외 스타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 클립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악플이 달렸죠. 뭐야, 한국에서 인기였더니 본색 드러내네. 된장찌개 먹기 싫으면 대충 핑계대지. 자기 뿌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무슨 감동이야. 그 글들을 보면서 저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오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부정적인 말들이 마치 제 진심을 하나씩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혼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해도 결국 나는 이곳에서 외국인일 뿐일까?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와 있는 걸까? 다음 날 수연은 저를 말없이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강북의 작은 치과였어요. 이 치과 원장님, 내 친구 오빠야. 믿을 수 있어. 오늘은 그냥 치료받는 환자처럼 있어봐. 그리고 정말 저는 그곳에서 말 그대로 치유받았습니다. 작은 동네 치과였지만 원장님과 간호사분은 너무 따뜻하고 섬세했어요. 외국인이라고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 주세요. 아프면 손 드세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진료를 마치고 비용을 결제하려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미국이라면 몇백 달러가 나올 일을 고작 몇만 원에 끝낸 거예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선 사람 몸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니까.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한국의 진짜 얼굴을 봤어요. 언론, 인터넷, 루머 그 이면에 있는 따뜻한 마음, 사람 하나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진심이요. 며칠 뒤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당시 상황이 오해였음을 알게 되었고 제 상황을 설명해주는 후속 클립을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많은 감동을 만들어주세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비로소 이곳에서 진짜 받아들여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수연에게 말했어요. 이젠 나도 알겠어. 이곳은 내가 다시 뛰어야 할 코트야. 수연은 웃으며 말했죠. 그리고 넌 이제부터 은채로 뛰면 돼.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작은 로컬 농구 대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처음엔 그저 관람만 하러 갈 생각이었죠. 조용히 앉아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박수나 몇 번 치다 돌아오려고요. 그런데 대회 주최 측에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3분이라도 직접 코트에 들어와 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에게 이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저 괜찮다면요? 은채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되나요? 관중석에서 수연이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는 활짝 웃으며 외쳤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깜짝 게스트. 세계적인 선수, 하지만 오늘은 은채로. 에밀리아 아니, 이은채 선수가 등장합니다. 그 순간 터져나온 박수와 환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섞여 함께 뛰었고 그 짧은 3분이 제겐 WNBA 결승전보다 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경쟁이 아닌 공감 속에서 뛴 경기였거든요. 그 이후 저는 큰 결정을 하나 내렸어요. 서울의 농구 아카데미를 하나 열겠습니다. 여기선 국적도, 언어도, 실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농구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엔 다들 놀랐어요. 유럽 리그는요? 미국은요? 돌아가지 않나요? 하지만 제 대답은 확고했어요. 돌아가긴 해요. 하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요. 그리고 정말 저는 서울과 뉴욕을 잇는 글로벌 스포츠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브리지 코트 국경 없는 코트. 수연은 한국 본부장을 맡아주었고 리사체는 전략 자문으로 합류했습니다. 우린 단순한 농구 교육이 아닌 정체성 회복을 위한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10개국 이상에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패스를 주고받고 서로 다른 언어로도 환하게 웃으며 코트를 누볐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처음 농구공을 잡던 7살의 내가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입양된 소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트로피보다 값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SNS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나도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항상 정체성 때문에 힘들었는데 언니 덕분에 농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제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그리고 너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등불이야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하나의 코트 위에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멀리 파동을 퍼뜨릴 수 있는지를 직접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남기고 싶었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있을 어떤 누군가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정체성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있다면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파도예요. 파도는 언제나 치죠. 하지만 거기에 이름이 붙으면 그건 단순한 물결이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예요. 이은채 혹은 에밀리아리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한 코트에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에밀리아, 아니, 은채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로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하나의 인생이 세상을 바꾸는 여정을 함께한 느낌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파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첫 패스입니다.